광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박민석입니다. 작년에 문제집 추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이 진짜 많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아서 2021년 버전으로 학년별, 영역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각각의 교재를 왜 추천했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까지 내용 담아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영역과 학년을 잘 봐주세요. 얘는 언어 공부하는 1학년을 위한 책입니다.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이거에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괜찮냐 하면서 같이 물어봐 주시는 게 떠먹는 국어 문법. 이거 보면 안 되냐? 이것도 유명하던데 왜 이걸 추천하는 거냐? 근데 떠먹는 국어 문법의 장점은 이거예요. 잘 읽힌다. 공부할 때 좀 쉬운 느낌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처음에 어렵지만 계속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걸 추천드린 거예요.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1학년 때는 떠먹는 국어문법을 보시고 그 이후에 얘를 하나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한 권만 사실 거라면 개념 있는 국어문법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해결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려울까봐 요 두 권을 추천드린 거예요. 끝낼 수 있게 하려고. 얘랑 얘는 문제로 엄청나게 자세하게 시비 걸어서 개념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그런 책들이거든요. 또 묻겠죠. 얘랑 얘 중에 뭘 더 추천하냐고. 저는 얘요. 문제로 국어문법 더 추천하는데 얘까지 왜 넣어드렸냐면 얘는 2017년인가? 그때가 마지막 본이고 개정이 안 됐어요. 약간 새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얘도 책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 저는 얘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얘를 먼저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원을 여기서 찾으세요.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 순서에 맞게 찾아서 문제 풀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돌아와서 확인하고 요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개념 있는 국어문법 중에 좀 빠져도 되는,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빠져도 되는 게 뭐 있냐면 1에 2에 2 문장의 의미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4. 담화 필요 없다기보단 좀 나중으로 미루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에 03 좋은 표현법 사용하기 얘는 빼도 될 것 같네요. 요거 빼면 뺄 게 없네요. 근데 이거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빼고는 다 하셔야 돼요. 순서는 뭐 이 책 순서를 따라주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 문제로 국어문법에서 문제를 찾아서 풀고 점검한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요 과정으로 되게 좀 끈질기게 끝내주셔야 돼요. 한 단원씩 공부해라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더니 이 단원이 뭐 소단원을 얘기하는 거냐 중단원이냐 대단원이냐 뭐 이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말씀드립니다. 최소 소단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중단원 하나씩 끝내시는 게 좋아요. 하나에 연관된 내용이 딱 덩어리져서 끝내지면 좋겠거든요. 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쪽수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오바예요. 나 오늘 몇 쪽 했어? 오바고 내용 덩어리를 끊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문제로 국어문법이랑 연계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게 1단계라면 1학년 때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내신 대비로도 이 책은 좋아요. 되게 단원별 영역별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다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연습하기 좋지 않나. 여기까지는 개념용입니다. 근데 얘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연습한 걸 가서 적용하고 또 망했네?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개념 있는 국어문법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중간에 두 거는 개념 있는 국어문법을 정복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고요. 근데 이 도구가 되게 효과적일 거라서 추천드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개념 있는 국어문법의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실패한 건 돌아와서 치유하는 거죠. 어디서? 개념 있는 국어문법의 그 단원에서. 요렇게 1학년 때부터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냐면 끝낸다! 나 문법 끝낸다! 이런 느낌을 해주셔야 몇 번 더 끝낸다는 도전을 거친 후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인드로 1학년 때부터 접근을 하시면 아마 매번 똑같은 걸 도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똑같아요. 얘까지 똑같은데 얘는 뭐냐면 연도별이죠. 5문제씩 나와 있는데 그게 다담 문제처럼 단원별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는 것도 도전해서 풀 수 있냐? 얘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 얘도 틀렸던 문제 다시 보면서 계속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다 풀어서 흥미가 좀 떨어진다? 그럼 얘 제외하고 얘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문제는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서 또 한번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난 문법 문제 어디서 뭐가 나와도 틀리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됐다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얘는 그냥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구석인 거지. 나중에 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단 여기에 이걸 찾아봐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매체까지 있는 걸로 문제풀이를 연습하면 좋지 않냐 하는 건데 계속 기출문제집은 얘를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면 형식을 바뀐 수능에 최적화해서 맞췄어요. 어거지로. 이게 어떤 강사분의 문제집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시중 문제집에 이거를 해준다?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이 바뀐 수능에서 되게 크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큰 각오를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여기 나쁘지 않네 요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바뀐 체제에 문제를 자기들이 직접 출제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제집을 내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퀄리티는 둘째 문제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 자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일간은 기출인데 비기출이죠.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따가도 계속 그 업체와 그분의 성함이 나올 수 있겠지만 도서출판 홀수라는 곳이 있죠. 박광일 선생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곳인데 구속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원래는 문법 백제 플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분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책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절판됐어요. 새 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비기출 책 중엔 뭐가 있나 보다가 요게 있길래 전 이거 안 풀어봤습니다. 근데 요게 있길래 비기출을 풀고 싶으면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그냥 뭐 리뷰라도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느낌이고요. 이 비기출에는 얘도 있겠지만 사설 실무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잘 모아서 갈무리해서 푸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책 형태로 나와 있는 아예 요런 문제들을 도전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시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셔라. 한마디로 기출로 지겹게 연습했으면 이제는 비기출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상태일 것이다. 근데 그 비기출 컨텐츠는 자유롭게 선택하라. 예시로는 이런 게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상상, 한수 등등을 추천드릴 겁니다. 그 추천 내용 가지고 또 연습해도 되고. 됐죠? 이게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학. 쉽지 않죠 이걸 선택하기가. 왜냐면 이게 90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강의가.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뭐 꼰대처럼 말씀드린다면 들어라. 90강 너무 많은데 그럴 시간에 틀어서 들어라.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뭐 또 좀 더 현실적으로 간다면 듣지 않아도 책이라도 사라. 그리고 책 샀는데 강의를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때서야 든다면 요 1권이랑 2권에 해당하는 강의라도 들어라. 제발 이런 건 질문하지 마라. 선생님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강의가 몇 강까지인가요? 직접 봐라. 직접 앞에부터 듣다 보면은 2권이 끝나겠죠. 그럼 비문학 파트 나올 때 제끼고 나오세요. 예? 뭐 그런 거. 근데 왜 꼭 얘를 추천드리냐면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왜 대체제가 없다고 말하냐면 이 책도 좋아서 맨날 추천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질문들. 시란 무엇인가? 소설은 뭐지? 뭐 이런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그런 게 이해도가 아예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시는 이런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강의도 별로 없고. 뭐 제 채널에 문학 개념어 강의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 강의보단 덜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그리고 문학이라는 건 그냥 우리는 되게 편하게 접하지만 문학 안에 있는 그런 약속 체계들, 문학에서만 쓰는 말들, 문학적인 어떤 언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자세를 설정해주는 강의 중에 쉬운 강의 중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올해 거가 안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 거 똑같거든요. 보시면 돼요. 보기 너무 싫다 그럼 책이라도 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강의용 교재라 강의도 들으시는 게 좋을걸요. 그 다음은 요거 문학 개념어 책 중에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 맨날 요걸 추천드리냐면 저는 무조건 저학년일수록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내용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OX 문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있고 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보면서 하는 그 농도가 짙어지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추천을 굉장히 드리는 편인 거죠. 그리고 저는 고1 때 그리고 예비 고1 때 특히 뭘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전시가 중에도 기본적으로는 시조 좀 더 욕심 부린다면 고전시가 전체 좋아요. 근데 이거 EBS 책이라서 가격도 상대적으로는 저렴하잖아요.
근데 구성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전에는 미래의 문학 집중이라는 걸 추천드렸는데 그게 절판됐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영상에선 해법 문학 전집이라는 걸 추천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2학년 때 한 번 더 추천드릴 거라서 여기서 일단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뭔가요? 작품 공부예요. 뭐 할 정도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요. 틀린 거 오답 노트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알았어요. 넘어가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곧 제 채널에 문학 작품 강의들도 많이 올릴 예정이지만 그걸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면 요 책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요거 미치겠네요. 그죠? 그냥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으니까. 책은 좋거든요. 근데 판매 중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겠죠. 아직은 팔고 있던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이 책은 꽤나 좋기 때문에. 얘는 고전 운문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랑 뭐가 달라 싶겠지만 얘는 한 형식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쭉 작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수능 때까지 보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까 걸로 기초를 다졌다면 그 이후에 고전을 면하다라는 책으로 공부해 주시면 고전 운문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 말할 거거든요. 필수 작품은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 공부된 상태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서 2학년이 됐을 때 사서 계속 꾸준히 양을 정해서 공부하면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추천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 수 있잖아요.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개념어라는 건 제 생각엔 저학년에 끝내고 그다음 공부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맨날 불안해서 개념어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면 2단계는 얘로 이어가라.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개념어, 예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단어 묶어서 확인 문제. 그 중간엔 기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막 써있고 뭐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공부하기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얘 엄청 비싸요. 한 8만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개념어 그리고 문제풀이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는 작품 많은 애가 되는 거. 걔가 이기거든요. 어차피 아는 작품 많은 애가 그냥 문학 잘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작품 많은 애가 되기 위해선 뭘 공부하면 되는가? 요 책이 그냥 넘버원이에요. 엄청 비싸서 그렇지. 이건 누구도 공부하냐면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필독서예요. 이게 어떻게 공부하나? 똑같아요. 그냥 작품 수 정해놓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어서 다 맞았어. 난 아는 작품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책이 너무 많은데 너무 비싼데 한 권씩 사도 되나요? 한 권씩도 팔아요. 한 권씩 산다면 추천 순서는 무엇인가? 고전을 면하다랑 좀 겹쳐서 얘는 괄호 칠게요. 고전 운문이 먼저, 그 다음 현대시, 고전 산문, 그 다음 현대소설. 다 중요해요. 수필극 빼고. 수필극도 가로칠게요. 산다면 요 3권을 사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고전을 면하다를 안 살 거라면 이 고전 운문을 사시면 좋죠.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구성도 알차고 저도 계속 찾아보게 되는 책이에요. 엄청 추천드릴게요. 또 2학년 때 되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무엇인가? 문학이죠. 2학년은 그냥 문학이에요. 왜? 내신의 문학이 일단 1학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겨울 방학에 난 2학년으로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무조건 얘는 껴서 공부하게끔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얘는 지학사에 해당하는 문학 잡서를 가져왔는데 자기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 어차피 사야 되거든요. 그걸 사서 쭉 따라가면서 작품 공부하고 문제 풀고 또 하시면 돼요.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상관없어요. 이미 지나가서 한 것들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사라 추천드리고 싶고 또 얘는 다른 데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모의고사형 문제풀이에 대해 연습을 이제는 좀 빡세게 잘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수능 평가원 거 못지않게 좋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고3권 남겨놓은 느낌으로 말씀드려봤죠. 3학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고전 논문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얘는 개념어 시리즈를 좀 확장한다면 이제는 문제 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모르는 내용 좀 미심쩍었던 내용들을 좀 깊게 진득하게 찾아보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책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어서 워낙에 뭐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요거 앞으로 요 내용 가지고 오르비에서 요 저자분 이성권 선생님께서 강의한다고 하시던데요. 그거 보셔도 좋고 아니면 책만 봐도 좋고 원래 책으로만 나온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EBS 50% 간접 연계로 떨어졌다고 해서 수특 문학을 멀리한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그냥 어차피 작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작품 공부 뭘로 할 것인가?
연계 몰아도 될 수능 특강으로 한다. 그리고 책이 구린가? 뭐 책이 구리다 말다 할 것도 없죠. 그냥 작품 있고 문제 있는 거니까. 문제가 구린가? 구리지가 않아요. 되게 좋거든요. 마치 70% 연계인 것처럼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난 망해버려. 이게 아니고 아는 작품이 나오면 아 나왔구나 하고 풀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연계가 돼서 나오면 나도 그 연계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책을 선택한다면 수특문학이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학년이 하나 올라갔죠. 기출문제집, 고3 거, 수능 평가원, 예시문항까지 있는 그 책이니까 얘 가지고 또 하시면 좋죠. 또 묻겠죠? 매산문은 구린가요? 안 구려요. 매산문을 하셔도 되고 얘로 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 요 두 가지를 넣어놨잖아요.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또 언어, 문법도 그렇고 계속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뺐어요. 이감은 뺐어요. 간쓸게 있는 거. 왜 뺐냐면 그거는 학원용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거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뭐 현강을 듣는데 이감이 있다. 그럼 이감을 우선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파는 거 중에 제일 잘 대우를 해주는 건 패키지 보니까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상 연간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연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작품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요 상상력이라는 책 그리고 요 한수 달이라는 책 올해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올해는 절대적인 문제수 푸는 문제수가 많아야 되고 자신이 읽는 작품이나 뭐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사설 자료들을 독학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독학하더라도 비싸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투자해서 요 상상 연간 패키지나 아니면 한수는 패키지로 사지 않고 이렇게 한 권씩 사는 게 더 낫더라고요. 구성이. 한수 달이랑 한수 모의고사 정도는 계속 사서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의 브랜드라도 최소한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감은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감을 우선시하셔라. 하지만 아니라면 저는 상상이 좀 더 구성이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새로운 문제 공급처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상상으로 하시면 어떨까? 독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독서 1학년 때 비문학을 한다. 그냥 엄청 훌륭한 거예요. 1학년 때 독서를 해서 어떻게 해야 실력을 완성할 수 있나요? 완성 못해요. 국어 영역 공부 로드맵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수능의 그날까지 계속 도전하는 부분이지 완성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 완성하나요? 독서 빼고 다. 독서 빼고 싹 다 완성해서 편안해진 상태에서 독서에 도전하는 게 국어 영역이란 시험이거든요. 그럼 계속 도전하기 위해선 실력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학년 때는 보통 그냥 예비 매산비 풀면 엄청 훌륭해요. 이 매산비라는 책을 제가 보통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워낙 유명한 게 첫 번째. 그리고 내용상 별다를 건 없기 때문이 두 번째예요. 근데 1학년 때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 매산비에 엄청난 장점이 있죠. 지킨다면 습관 형성이 난리 나게 된다. 습관 형성을 위해 예산비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그 기출지문 가지고 조금 더 치사한 문제들을 좀 추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 중점적으로 당연히 파악해야 될 것들에 대해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단답형 혹은 뭐 선택형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한다면 어떻게 기르는 건지 모르지만 길러야 하는 그 독해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독해력 형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이거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추천드립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산비로 하루를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틀차는 이거 2개만 하는 거죠. 3개, 2개, 3개, 2개. 아니 너무 힘들어. 그럼 3개, 1개, 3개, 1개. 왜 3개를 굳이 하라고 하냐면 이 책의 구성을 짜놓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얘 3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개수 조절하면서 같이 따라가 주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느낌도 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추천드릴게요. 이 책 좋던데요. 2학년 때 얘는 여러분 베이스는 기출이에요. 근데 아까랑 취지가 똑같아요. 기출 플러스 제작 문제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부당 제작에 힘을 써주셨고 그래서 제작 문제랑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실력을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기출만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책이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랑 얘는 달라요. 기출 지문이긴 하지만 제작 문제가 같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조금 취지가 다르고요. 얘랑 얘는 기출이에요. 장점은 매산비는 습관 형성에 있겠고 마더텅은 그냥 그 습관 형성 빼고 있겠죠. 근데 얘네를 왜 2학년에 추천했냐면 얘네의 특징 연도별 배치가 아니라 영역별 배치예요.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뭐 이렇게 테마별로 묶어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는 그런 걸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력을 올려야 하는 그런 2학년이니까 영역별로 뭐가 자신이 약한지, 그리고 영역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진행한다면 요런 책들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기출이니까 뭘 하면 좋겠어요? 제 채널에 비문학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에 대한 영상 올린 거 알고 계시죠? 기출 분석을 하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얘는 그냥 풀고 얘네는 기출 분석으로 풀고, 그리고 얘 가볍게 풀고 오답부터 하고. 갈수록 소중한 게 느껴질걸요? 비기출, 좋은 지문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 올림포스가 2학년 때 역할을 해줄 거예요. 혹은 올림포스 말고 그냥 수특 독서로 풀어도 돼요. 어차피 3학년이 되면 새로운 수특이 또 나와서 그것도 풀면 되니까. 올림포스 독서나 수특 독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EBS에서 나온 그 꽤나 질 좋은 그 비기출 독서를 풀면 어떨까? 가격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3학년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책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왜 했냐면 이거 연도별 기출이라서. 이 연도별 기출을 봐야죠. 그리고 연도별로 그냥 몇 년도에 나온 뭐 이게 아니라 그 시험식을 묶어놨어요. 이제는 하나의 시험 안에 있는 각 영역들을 보고 그 영역에 맞는 어떤 생각 운영 한 호흡에 쭉 풀어버리는 그 느낌의 연습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그걸 연습하기엔 좋지 않을까 해서 3학년 때는 연도별 기출을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역시 분석해 주시면서 할 일 하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특 문항만 풀고 독서 안 푸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기출이자 고품질인 문제 소중한 거예요. 수특 독서 계속 기출을 분석하고 분석할수록 그냥 계속 아는 거 나와서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라니까요. 비기출 고품질의 지문들이 들어있는 수특 독서 너무 소중한 공부 자료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취지로 상상과 한수, 이 월간지 뿐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까지 비기출 양질의 문제들은 언제나 소중하기 때문에 독학하는 입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만큼은 구해서 계속 지출이 좀 있더라도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독학이 아니라 뭐 현강이나 인강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제휴되어 있는 그 모의고사 이감이 제일 좋긴 좋다. 근데 뭐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면, 혹은 독학이라면 상상을 좀 더 추천한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 많이 해야 돼. 기출 분석에만 목매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이거죠. 새로 본 지문을 내 방법으로 도전해서 결과를 얻은 후 결과에 맞게 또 과정을 수정해서 또 도전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기출이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화작. 1학년 때 화작을 거의 공부하지 않죠. 그리고 3학년 내내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화작에는 뭐가 있냐면 개념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그 화작의 개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을까요? 알면 알수록 화작을 풀 때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당장 이 개념을 공부해서 화작 문제를 풀어보면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 잘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 화작의 개념 플러스 실전 문제풀이 팁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저자로 참여하신 분이 EBS에서 강의하시는 남국민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 그분은 거의 좀 메이저 강사분 중에 몇 안 되는 화작에 대한 어떤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구성을 보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개념만 하루 종일 말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부터 난 너무 불안해서 선택 과목도 공부해야겠어, 화작을 선택할 거지만 당장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 이거 추천. 2, 3학년은 똑같아요. 전 계속 요 회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출은 10문제예요. 그리고 예시문항만 11문제고 앞으로는 11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싹 다 10 플러스 1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작 문제로 11문제 형식을 맞춰놨던데요. 시중 문제 중에 이거 난리 나요. 광고 아닙니다. 이거 굉장해요. 추천드릴게요. 2, 3학년 다. 옛날엔 이런 문제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파일로 만들어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생겨서 굳이 인쇄하는 수고 하지 않고 그냥 구매해서 푸시면 되지 않나. 추천드릴게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나중에 화작 공부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문제집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추천이요. 그다음 어휘력. 또 애매하죠. 이거 홀수.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난 그 사람이 괘씸해서 구매하지 않겠어? 그럼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책은 좋던데요? 미치겠네. 그죠? 어쨌든 그렇고, 요거 이혜황님의 결국은 어휘력. 각 장별로 문제가 다 구성돼 있고 1차도 25일차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이라서 내용은 원래부터 좋은 거 알았어요. 저는 얘가 조금 더 수능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느낌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더 좋다고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구매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용 자체가 깊었으면 좋겠고
국어의 어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좀 뭐라 그래? 발전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결국은 어휘력이라는 책을 또 언어 감각 자체를 올리는 데는 결국은 어휘력이 훨씬 더 좋고 독해력 증진 어휘집은 그냥 수능에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좀 더 쉽죠. 그리고 이거에 제가 또 영상에 올려놓은 것 중에 어휘 어쩌고 하는 썸네일로 해놓은 그 문제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풀어주시면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냥 묶어놨냐면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죽어도 안 해요. 어휘라는 것이. 근데 누구나 하면 이득인 게 또 어휘거든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하세요. 전형의 기출문제 추천하면 별거 없습니다. 빨더텅 추천하고요. 얘는 리얼 오리지널 추천드립니다. 왜 1, 2학년은 리얼 오리지널 추천 안 했냐면 리얼 오리지널로 하면 그게 다 신유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올해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는 뭐 2학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바뀐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1학년, 2학년은 기존 양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양식에 따른 그 모의고사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얘로 추천드리는 거죠. 얘는 양식 바뀌어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고요. 특히나 이 전 영역 기출 있잖아요. 얘는 앞서 영역별로 기출문제집을 봤다면 이게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만 나는 애초에 한 세트의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냥 세트별로 분석하면서 독서도 분석하고 문학도 분석하고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게 요거일 거고 그러면 영역별로 기출을 보면 실전 연습은 뭘로 하나요? 교육청 사설로 하는 거죠. 교육청 사설로 시간관리 및 전체 시험 운영에 대한 연습은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어디서 뽑는다? 그런 질문 안 하겠죠. EBS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이 교육청도 묶여있는 문제집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배제했고 그런 것들은 뽑아서 실전용으로 하나씩 뽑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제를 했고 올해는 말씀드렸지만 비기출,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분석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이 아닌 문제들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오답하고 하는 과정으로 경험치를 많이 쌓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최대한 경험치 많이 쌓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영상으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고요. 요 교재에 대한 또 질문 댓글이 많이 달릴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질문도 많이 달리겠지만 조회수에 따른 그런 댓글들은 제가 다 감당해 볼 예정이니까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요.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